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당협의 천하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선거법 얘기가 이게 또 이렇게 원격으로 들으시면 별로 이렇게 큰 재미가 있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또 우리 각관용 위원장님과 또 당원분들 대화 시간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도 갔다 오고 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제가 요새 거의 홍길동처럼 살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 TV조선 갔다가 네, 바로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순천에 있는 제 사무실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지선을 앞두고 일반 저희 당원분들, 후보자가 아닌 당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거운동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개념은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단 선거운동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좀 살펴보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라는 의사가 드러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특정성, 선거가 특정이 돼야 되고요. 어떤 선거를 말하는 거냐. 그리고 그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거냐라는 게 둘 다가 특정이 돼야지 저희가 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20명이 넘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20명이 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뿌리오 같은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뿌리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하게 되면 그거는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0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싶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 정당이나 이런 부분도 안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거나 정치의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한다거나 조금 올려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관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명씩 잘라서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그룹핑을 해서 20명씩 보내는 건 괜찮지만 클릭 한 번에 20명 이상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 동보 문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20명 이상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를 보내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분들이 당에서 나오는 여러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남양주시 의회 핵심 당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부 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제 되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상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뭐냐면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거나 무소속일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을 일반 선거권자에게 받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단순히 꼭
공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언론들에 의해서 하마평이 복수로 거론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 다음번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하면 선관위에서 봤을 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여지들이 분명히 하울링이 좀 생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위를 가지실 정도에 이르시는 분들은 이제 기부행위 부분, 특히 이제 어떤 식사 자리나 뭐 티타임 가지시는 자리 가지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설이나 뭐 이제 명절이나 연말 연시를 앞두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많이 발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내가 어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라고 하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냥 그 명절 메시지만 담아서 보내시는 것, 그거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이게 이제 선거운동에 관한 나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자동정보통신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뭐 기본적으로 하자면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르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대선의 경우에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이재명 후보를 낙선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20명 이상에게 보내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평가를 받는 분들 아마 지역에서 대부분 하마평이 나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굉장히 또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또 식사 자리를 가지시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을 인적인 그리고 방법론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많이 컨트롤을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게 이제 미성년자 같은 분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괜히 국민의힘 따라가지고 4.7 재보궐 때 유세차에 젊은 사람 올리겠다라고 하다가 미성년자를 올렸다가 또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거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끔 좀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 뭐 공무원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같은 분들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뭐 예비군 동대장은 괜찮은데 중대장 뭐 몇 분 안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은 낙선이나 당선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만 18세 미만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뭐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밝히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만은 만 18세 미만의 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당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이제 미성년자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그냥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확성기, 그러니까 마이크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한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최재형 후보님 캠프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당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꼭 외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거는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한정이 된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전에는
요새 이재명 뭐 후보나 윤석열 후보께서도 여기저기 다니시지만 육성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지자들도 육성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최근에는 어떤 그 선거운동의 핵심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어떤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뭐 누구는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인터넷에 올리실 수도 있죠.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내가 어떤 카페나 어떤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의 회장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 대표인 내가 가지고 있는 카페나 이런 뭐 동호회의 명의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체가 하는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뭐 특히 뭐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뭔가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팩트 체크 없이 다른 게시판에 퍼나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허위 사실 유포 내지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드러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언론에서 다룬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 해도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나 뭐 단톡방에서만 보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뭐 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새겨져 있는 옷 같은 부분들도 이게 지금 이제 180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괜히 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후보자가 되려고 하시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자리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경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화환이나 이런 걸 보내서도 안 되고 주례도 해서도 안 되는 기부행위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조금 애매하신 경우에는 우리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이미 평가받느냐를 한번 미리 물어보셔서 유권 해석을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저의 경험상 그런 전화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막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기부행위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더 많이 드리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심스러우실 때는 물어보시고요. 물어보신 내용을 꼭 녹음을 해 놓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좀 요약하자면 우리 이제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실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실 부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너무 대량으로 발송하시는 거나 온라인상에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쓰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에서 쓴 것은 항상 이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원격이고 또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강의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실제로 제가 그 곽관용 위원장님이 그 당협위원장님이 되셨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저 같이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이양희 위원장님이라고 그 당의 이제 기존의
비대위원도 하셨고, 윤리위원장도 하셨고, 당무감사위원장도 하셨던 위원장께서 성균관대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관용 위원장님은 거의 전설적인 뛰어난 어떤 정치학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비어천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박관용 위원장님이 정말 우리 시작할 때 1년간 우리 남양주에서 활동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쭉 영상으로 봤는데요. 누구보다 우리 남양주 당협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저도 짧게 합니다만은 다음에는 우리 당협을 직접 방문해서 한번 또 제대로 길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남양주시 의뢰 또 당협위원장님과 또 여러 당원분들께 원격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